실제로 있어요?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요? 집이에요, 집. 맞아요, 집이에요. 낙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넘어지고 막 이런 건데 맞아. 집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너무 한번 익숙한 곳인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르신이 계신데 네. 누웠다 일어날 때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아이쿠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은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미끄럽죠. 맞아, 맞아. 그렇죠? 맞아. 또 어르신들이 생각해 봐요. 문턱이 또 있죠. 네. 시력도 안 좋으신데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걸로 넘어지고 싶고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사소한 환경들로 인해서 실제 낙상 사고가 집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요. 고령자의 낙상 사고의 76.3%가 네. 집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 그래요. 결국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익숙하다고 믿는 바로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피부 이렇게 상처 나면은 조금 있으면 새살 돋고 아물고 그러잖아요. 뼈도 부러지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저도 다시 붙었고 그러면 골절을 당하면 좀 불편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골절도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궁금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말인데 네.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골절로 인해서 어떤 한 인물의 운명이 바뀌고 한 나라의 운명도 바뀐 적이 있어요. 알아? 자, 제가 사진으로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 투탕카멘의 저주로 유명한 그 투탕카멘. 예. 이 투탕카멘은 고대 이집트 제18대 왕조의 소년 파라오였어요. 왜 소년 파라오냐? 이 사람이 8살 때 파라오로 즉위를 하고 이른 나이인 19살 때 죽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죽은 바람에 이 죽음을 두고 뭐 파라오가 암살을 당한 거다. 아니면 뭐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파라오의 저주 같은 이제 괴담이 막 번지게 됐었죠. 근데 실제로 현대에 와서는 이 투탕카멘의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게 바로 골절로 인한 감염입니다. 골절로 인한 감염이요? 골절로 인한 감염이요? 골절은 그냥 뼈가 부러지는 건데 이게 감염으로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집트 박물관에서 투탕카멘의 미라를 꺼내서 네. 이거를 전신 CT로 스캔을 했습니다. CT로. 어. 그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네. 어머, 저게 실제 진짜 뭔가 사진이에요? 좀 네. 부러져 있네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바로 골절이 확인된 왼쪽 대퇴골 부위입니다. 네. 자, 이 대퇴골이 골절이 되게 되면은 움직임이 당연히 제한이 되죠. 무릎을 못 쓰니까.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가 않고 결국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결국 지방이나 혈정과 같은 피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염증으로 온몸이 퍼지면서 색전증이나 폐혈증 같은 아이고. 합병증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골절이 생기면서 합병증이 생겼고 이 합병증으로 사망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이 골절로 인해서 사망을 했으니 정말 말 그대로 뼈아픈 역사잖아요. 정말 뼈가 그죠? 아픈 역사인 예. 거네요. 역사가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골절이 무서운 이유가 예.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예를 들어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혼자 집에 아파서 나가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이런 걸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울감은 골절 후 회복 의지를 떨어뜨려서 재활 속도를 또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외에 다른 합병증이나 의욕 저하나 우울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골절이라는 게 그냥 뼈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부러뜨리고 우리의 마음도 부러뜨리는 그런 질환이란 거죠. 그러네. 근데 문제는 우리 뼈가 마치 살얼음과 같은 살얼음뼈처럼 변하게 되면 골절을 너무나 쉽게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살얼음뼈? 살얼음은 너무 약한 느낌인데요. 이게 네. 와장창 깨진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 쓰러지지. 근데 이게 어찌됐든 그래도 뼈는 단단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살얼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이런 살얼음뼈처럼 뼈가 약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살얼음처럼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이 텅 비다 보니까 마치 살얼음처럼 아주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고관절 골절은
골절 중에 가장 악명이 높죠. 고관절은 우리 다리와 척추를 잇는 핵심 관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상체와 하체가 만나는 곳이 고관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관절이 부러지면 상체랑 하체가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시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그 과정에서 욕창이나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경우에 골절 후 8년 이내의 사망률이 무려 60%에 달하는 걸로 나와요. 결국 뼈가 부러지는 순간 그게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내 목숨이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살얼음 뼈처럼 변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얘기를 들을수록 뼈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일까지 경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뼈 건강과 관련해서 고민을 가진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지금은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47살 때 제 인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요. 그때 또 골다공증이라는 또 하나의 병까지 따라왔거든요. 아하. 제 뼈 건강 도대체 왜 무너진 걸까요? 이게 정말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정말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이 사연을 통해서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어머 정말요? 아유 어디서 오시는데요? 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좀 참 인생이 참 그러네요. 그렇죠? 40대 후반에 좀 이른 나이에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골감소증, 골다공증 진단까지 받았었어요. 그때 뭐 항암 버티는 것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에서 돌이켜 보니까 유방암하고 골다공증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었던 거는 분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유방암 그 자체와 골다공증 연관성을 갖기 어려운데요. 유방암의 치료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유방암이라고 하는 게 여성 호르몬 이 수용체와 관련이 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 뼈 건강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존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제 역할을 못하게 돼서 뼈 건강도 쉽게 무너질 수 있겠죠. 네. 자, 실제로 연령별 골밀도와 여성 호르몬 수치를 살펴보게 되면요. 골밀도와 여성 호르몬이 정점을 찍는 시기와 그리고 감소하는 시기가 정말 비슷하게 같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프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은 뼈 건강도 함께 약해지면서 살얼음 뼈로 변하기 쉽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작년에 그렇게 뼈 건강이 좀 약해지면서 골절이 됐다 이 얘기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긴 일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저 예비 갱년기 여성으로서 앞으로 지금 표 보니까 계속 내리막길이던데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다희 씨 말대로 이 뼈 건강 미리미리 챙기셔야 돼요. 골절이 되면은 그냥 뭐 어디 부러져서 아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성이라면은 이게 내 몸의 전체적인 변화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실제로 여성의 연령별 골다공증 유병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대는 15.4%, 60대는 36.6%였다가 70세 이상은 무려 68.5%로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차이가 너무 난다. 자, 그런데 여기에 골감소증 환자까지 더하게서 포함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자, 60대 여성의 약 90.8%, 그리고 70세 이상 여성의 98.5%가 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대부분이네요. 말 그대로 대부분이죠. 네. 네. 즉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여성이 뼈 건강 관리가 꼭 필요한 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네요.